여러분,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어요. 10만 전자.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엔비디아와의 협업, AI, 슈퍼컴퓨터, HBM 공급, 이 나노파운드리 경쟁. 오늘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모든 이슈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 15분.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2,200원, 2.23% 상승한 거예요. 상장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처음 10,000원을 넘은 게 2007년이었어요. 그로부터 18년 만에 10배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시작일까요? 시장은 후재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어요.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증권가는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최고치는 14만 원이에요. KB증권 김동건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삼성전자 실적은 D램 평균 판매당하 상승 장기화로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왜 2018년이 기준일까요? 그때가 삼성전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해거든요. 그 기록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IBK 투자증권 김은호 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에서 DS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독보적이다. D램, 낸드 업황 개선과 비메모리 적자 규모 감소가 동반된 결과다. 그는 내년에 D램 수익성이 HBM보다 높을 거라고 전망했어요. 우려했던 HBM4도 시장에 안착할 것이고 낸드 영업이익도 크게 가해선될 거라는 겁니다. 10만 원 돌파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슈퍼컴퓨터의 고성능 저장 장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제품 이름은 DGX 스파크입니다.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예요. 조상현 삼성전자 미주 총괄 부사장이 자신의 SNS에 이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DGX 스파크가 스페이스X 와일론 머스크에게 전달된 것이 기쁘다. AI 컴퓨팅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삼성 반도체가 PM921 SSD로 이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여기서 잠깐, DGX 스파크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연구자와 개발자, 크리에이터를 위해 개발된 데스크톱형 AI 슈퍼컴퓨터예요. 초당 1000조번 연산하는 페타플롭급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격은 3,999달러, 한화로 약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첫 수령자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직접 스페이스X 스타쉽 7차 시험 비행 현장에서 머스크한테 전달했어요. 업계에서는 2016년 8월 장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때도 황 최고 경영자가 전작인 DGX 일 머스크와 오픈 AI에 전달했거든요. 그로부터 6년 후인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기술 시장에 충격을 안겼죠. 그럼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가 공급한 PM921 SSD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난해 출시한 업계 최고 성능, 최대 용량의 PC용 SSD예요. 연속 읽기, 쓰기 속도가 각각 초당 최대 14.5GB에 달합니다. 14GB 크기의 대형 언어 모델을 SSD에서 D램으로 단일 초만에 불러올 수 있어요. AI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력 효율도 전작 대비 50% 이상 개선됐고요. 최대 용량은 4TB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조 부사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은 AI와 고성능 컴퓨팅의 발전이 생태계 전반에 공유된 혁신을 기반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해달라. 더 많은 것을 기대해달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삼성전자는 이미 엔비디아의 그래픽용 D램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BM 최신 제품인 HBM3이 공급 논의에 돌입했어요. 차세대인 HBM4 공급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에 고성능 SSD 공급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양사의 협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HBM이 뭐냐고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예요. 기존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를 훨씬 빨리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AI 반도체의 필수적이에요. 엔비디아의 AAI 칩은 HBM 없이는 작동할 수 없거든요. 마치 슈퍼카에 고성능 타이어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한테 밀렸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일찍부터 HBM에 올인했어요.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초기에 HBM 개발에 소극적이었어요.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AI 붐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생겼어요. 삼성전자는 뒤늦게 전력 질주를 시작했고 이제 따라잡고 있는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I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이 낸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AI용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HBM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성능 SSD도 똑같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하지만 삼성전자한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파운드리가 뭐냐고요?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는 대만의 TSMC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71%예요. 삼성전자는 2위지만 8%에 불과합니다. 지금 두 회사는 이 나노 선단 공정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이 나노가 뭐냐면 트랜지스터 폭이 2나노미터인 초미세 공정입니다.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입니다. 더 미세할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어요. 성능은 올라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듭니다. 현재 상황을 볼까요? TSMC는 이 나노 초기 시험 생산에서 60% 이상의 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수율은 불량률의 반대 개념이에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이 나노 수율은 5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TSMC에는 못 미치지만 올 초 30%대에서 크게 끌어올렸어요. 이런 진전에 따라 최근 시스템 LSI 사업부의 이 엑시노스 260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양산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체 칩 생산으로 양호한 수준의 수율에 도달했음을 업계에 입증한 거예요. 그럼 TSMC와 삼성전자의 차이는 뭘까요? TSMC는 3나노까지 기존 핀팻 구조를 유지했어요. 검증된 기술로 고객사들의 신뢰를 쌓아왔죠. 하지만 이 나노 공정에선 본격적으로 KAA 팻 구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부터 먼저 KAA를 도입했어요. 선구자였던 거죠. KAA가 뭐냐면 게이트 오러라운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 게이트가 감싸는 구조예요. 기존 핀팻은 3면만 감쌌거든요. 사면을 감싸면 더 넓은 면적으로 게이트와 채널이 접촉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SFE에서 MBC 팻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멀티 브리지 채널이에요. 종이처럼 얇고 긴 모양의 나노시트를 여러 장 적층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인 구조로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수율에서는 TSMC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격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이 나노 웨이퍼 단가를 장당 3만 달러로 당초 대비 50%가량 상향 조정했어요. 웨이퍼가 뭐냐면 반도체를 만드는 원판입니다. 피자 도우 같은 거예요. 이 위에 칩을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칩이 아니라 웨이퍼 단위로 계약해요. 그래서 웨이퍼 가격이 중요합니다. TSMC가 3만 달러로 올린 반면 삼성전자는 장당 2만 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어요. 30% 이상 저렴한 겁니다. 이에 퀄컴, 미디어텍 등이 자사칩 일부를 삼성전자 이 나노 파운드리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의 경우 이 나노 APC 제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현재 품질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요. 유진투자증권 임소정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TSMC의 이 나노 대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 나노가 약 30% 이상 저렴하기에 지속적인 수율 가해선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고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 경쟁력과 수율 개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어요. 올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71%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전년 동기 65%에서 6%포인트 올라갔어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8%로 전년 동기 10%에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양사 간 점유율 격차는 8%포인트 더 벌어진 거예요. TSMC는 올 3분기 매출 331억 달러, 영업이익률 50.6%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2분기 파운드리에서 2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격차가 여전히 큰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가천대 반도체대학 김용석 석좌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노 시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율 향상이 우선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칩인 엑시노스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퀄컴과 같은 AP 응용처 외에도 서버용 AI 반도체 고객인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을 목표로 메모리 설계 자산과 인터페이스 IP 등을 선행 확보해야 한다. IP 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고 디자인 하우스 등과의 밀접한 협업도 요구될 것이다. IP가 뭐냐면 설계 자산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P 회사, 디자인 하우스, EDA 툴 회사 등 생태계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해요. 지난 5월 기준 삼성전자의 글로벌 IP 파트너사는 53개입니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11가에, 전자 설계 자동화 파트너 26가에 등 파운드리 협력 회사가 총 151개에 달해요. TSMC보다는 적지만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만의 강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에서 세계 1위입니다. HBM도 만들고 있고요. 파운드리 칩에 메모리를 결합하는 기술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메모리와의 긴밀한 연결이 중요해요.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이걸 패키지 단계에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TSMC는 메모리를 안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져와야 해요. 이게 삼성이 전자에 숨겨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만 하다 보니 깜빡할 뻔했네요. 삼성전자는 모바일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최근 삼성전자가 임직원 대상으로 갤럭시 AI의 생성형 편집 기능을 활용한 사진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너 어디까지 지워봤니? 총 803개의 작품이 접수됐어요. 내부 심사와 임직원 투표를 거쳐 순위가 결정됐고요. 1위 작품을 소개할게요.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의 사진에서 의료 장비를 지우고 편안한 모습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제목은 건강히 퇴원하자 우리 아기 아빠가 사랑해. 압도적으로 많은 임직원들의 공감과 응원을 이끌어냈어요. 2위는 전투기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AI로 보정해서 아이를 멋진 파일럿으로 변신시킨 작품입니다. 3위는 1984년 유치원 행사 사진을 AI로 어지러운 주변 인물들을 지우고 복원해 감동을 전했어요. 이게 단순히 재미있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갤럭시 AI는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예요. 하드웨어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AI 기능이 스마트폰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도 AI에 올인하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AI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진 편집 도구를 넘어 아픈 아이의 상처를 달래고 꿈을 이루며 오래된 추억을 되살리고 현실에서 불가능한 순간을 창조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10만 원 돌파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력, HBM 공급, 이 나노 경쟁, 갤럭시 AI.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 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초격차 산업입니다. 일단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삼성전자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메모리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비메모리까지 장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메모리 강자로만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고점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기업 심층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음엔 어떤 기업을 분석해볼까요? 의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